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영주와 함께하는 내 맘대로 내 멋대로 교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읽기 전 활동인 책 표지와 제목을 보고 책의 내용을 예측해보는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책의 내용을 직접 살펴보면서 우리가 책 내용을 가지고 등장인물의 속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어떤 활동을 할 거냐면 바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만드는 이모티콘이라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스마트펜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리는 대로 화면에 나타난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와 같은 활동을 만들었는데요. 선생님은 여기 이렇게 그려서 설명을 할 테지만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직접 종이에다가 한번 같이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만드는 이모티콘은 지난 시간에 우리 생각해보았던 그 줄거리의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정말 내 맘대로 해석해서 그 상황을 그려도 되고 하면 같이 그리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선생님만 이렇게 그리게 돼서 조금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그려볼 텐데 선생님은 어떤 걸 그릴 거냐면 처음에 참새와 흙덩이가 강아지똥에게 뭐라 얘기했냐면 너는 똥이야. 그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개똥이다. 약간 그런 걸 보고 그 상황에서 강아지똥이 상처받은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강아지똥이 놀라서 상처받은 모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좀 똥같이 그렸나요? 여기서 강아지똥이 아주 놀라죠. 하고 여기에다가 진짜 이모티콘처럼 내가 똥이라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도 그림을 잘하진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책의 내용을 한번 이모티콘으로 만드는 활동도 색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비슷한 활동을 준비해 봤는데 또 어떤 걸 그릴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민들레가 나의 일부가 되어달라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강아지똥을 위한 그런 말이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위해서 한번 던져본 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해석한 대로 한번 이모티콘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 민들레를 그려줄 건데 이 민들레 원래 책에서는 사실 꽃이 되기 전이긴 한데 민들레라는 걸 좀 보다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려주고, 자, 겉으로는 되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누구보다 착하게 하면서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요 한편으로는 뒷면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사실은 나쁜 애였다. 속마음도 여기다가 살짝 강아지 똥 바보 이런 식으로 써줘도 뭐 내 맘대로 하는 거니까요. 해서 한번 해봤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또 다른 인물 중에 하나가 흑덩이였잖아요. 흑덩이가 원래 못된 말을 하고 나서 자기가 더 오히려 당황하면서 아니 내가 그러려고 너 울리려고 한 말은 아닌데 하면서 막 당황을 합니다. 자, 이것처럼 흑덩이의 당황한 모습도 한번 그려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근데 흑덩이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몰라서 그냥 정말 약간 메타몬 같이 그렸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쌤보다 잘 그릴 수도 있어요. 이때도 우리 흑덩이가 많이 놀랐죠. 흑덩이가 놀랐다. 좀 더 놀란 걸 표현해 주려고 여기 이런 거 하나쯤 해줘도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귀여운 손도 그려주고, 여기서 약간 아니 올리려고 한 거야 하는 건 너무 크게 써버렸네. 아닌데.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어떤 게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강아지똥이 아까 우리가 두 번째 그린 그림 보면은 나랑 같이 가자 했을 때 그때 강아지똥의 반응,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고민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가느냐 마느냐, 따라가면 좋을까? 아니면 더 예쁜 꽃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마지막 그림도 우리 강아지똥으로 마무리해보면 강아지똥이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 고민에 빠진 표정을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약간 아무런 표정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 가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 요렇게 해서 강아지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모티콘을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미술과 국어를, 문학을 연결지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왔고, 이걸 보는 친구들도 한번 집에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이모티콘을 만들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자, 우리 마지막 강아지똥 마지막 활동을 하러 가볼게요. 자, 드디어 우리 내 맘대로 내 멋대로의 첫 번째 문학 작품이었던 강아지똥의 마지막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총 4개의 활동을 했었는데, 첫 번째 책 읽기 이전의 활동, 예측하기 활동이 있었고, 두 번째 책 내용 살펴보기,
그리고 세 번째로 책 내용을 미술적으로 한번 접근해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말 우리 교실의 포인트죠. 핵심이랄까. 그래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다시 쓰는 강아지똥에 대해서 해보려고 해요. 우리 이미 해석하면 줄거리 읽으면서도 정말 내가 등장인물이 되어서 생각도 해보고, 아까 이모티콘을 그리면서도 이런 식으로 내 생각을 표현할 수도 있구나 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강아지똥을 한번 다시 써보면 어떨까 해서 이와 같은 컨텐츠를 가지고 왔는데,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잘 모를 것 같아서 예시를 좀 가져왔어요. 자, 특정 인물 입장에서 다시 쓰는 이야기. 이거는 아마 예를 들자면 제가 민들레 입장에서 민들레가 되어서 이 이야기를 다시 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민들레가 이 상황을 다 우리 강아지똥의 탄생부터 이렇게 권유하게 되는 과정까지 그거를 제3자 입장에서 본다면, 강아지똥의 생애를 민들레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다시 쓰여질까 라고 생각해서 써도 되고, 두 번째로 원하는 결말을 내가 바꿔서 써봐도 되고, 아니면 특정 상황만 다시 바꿔서 써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원하는 대로 결말을 바꾸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민들레가 아닌 다른 꽃이 주변에 있었다던가. 그래서 진짜 색다른 인물을 넣어봐도 되고, 그렇게 해도 우리 마음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예시로는 주인공이 나와 같은 성격이었을 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자유롭게 정말 내 맘대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되게 재미있는 강아지똥이, 제2의 강아지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어도 정말 자기가 해보고 싶은 나만의 강아지똥을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진짜 내가 쓰는 강아지똥 활동이 됐는데, 이 활동 아까 보여줬던 예시로 잠깐 다시 넘어가서 이 세 개의 내용을 다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선생님은 첫 번째 특정 등장인물 입장에서 다시 쓰는 이야기로 저만의 강아지똥 이야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특정 등장인물로 저는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진 않을 거고, 펜이 잘 안 보이니까 흰색으로 써볼게요. 특정 등장인물로는 저는 아까 말했듯이 민들레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원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됐냐면, 강아지똥이 강아지에 의해서 탄생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자, 이 민들레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날, 화창한 오후의 어느 날 저기에 강아지가 똥을 누고 있네? 그러면서 화창한 어떤 날이었어요. 자, 근데 바닥에 어떤 강아지가 강아지 같나요? 강아지가 있었는데 얘가 똥을 싸고 갔어. 이걸 이제 무조건 이 민들레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민들레가 여기서 이거를 다 보고 있는 거지. 자, 똥을 쌌네. 자, 근데 이 똥을 봤는데 이 똥은 내가 앞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줄 것 같아. 꼭 이 강아지 똥이랑 친해져야지 라는 생각을 민들레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강아지 똥이 세상에 나왔는데, 강아지 똥의 인생은 순탄하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민들레가 봤을 때도. 자, 주위에 참새, 그리고 병아리, 흑덩이, 요런 애들이 강아지 똥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우리 아직 덜 자란 민들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강아지 똥 되게 힘들겠다, 내가 위로해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착한 민들레였어요. 저는 민들레를 착한 민들레로 제 이야기에서는 나타내보았어요. 그래서 참새랑 병아리랑 흑덩이로부터 괴롭힘을 받은 우리 강아지 똥이 매우 안쓰럽구나 해서 이제 내가 진짜 진정한 친구가 되어줘야겠다 해서 이제 강아지 똥이 혼자 있게 되었을 때, 혼자 이렇게 남아있을 때, 아직은 풀립 상태였죠. 풀립 상태인 민들레가 내가 강아지 똥이랑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강아지 똥은 민들레가 느끼기에 강아지 똥이 너무 적대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다가가려고 했는데 너도 막 나 똥이라고 놀릴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강아지 똥에 그런 자존감이 많이 낮아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 민들레가 아니야, 강아지 똥아, 너는 정말 착한 애야. 너는 너가 있으면 나는 더 아름다운 꽃이 있고 꽃이 될 수 있고, 너로 인해서 나는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 하는 식으로 그 강아지 똥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그래서 결국 강아지 똥과 민들레가 친구가 되게 되고, 우리 강아지 똥은 민들레의 일부가 되어줘서 결국은 자기 자신 민들레는 예쁜 꽃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저만의 강아지 똥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어요. 여러분이라면 강아지 똥 내용을 어떻게 다시 재탄생시킬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저런 식으로도 내용을 다시 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쉬운 동화책도 내가 다시금 재탄생시킬 수 있구나 하면서, 동화는 문학이란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내 맘대로 내 멋대로의 첫 번째 시간은 내가 쓰는 첫 번째 작품은 강아지 똥이었는데, 자, 어떻게 느껴졌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이고 여러분도 이런 수업은 처음이었을 테니까. 자, 근데 이 수업을 통해서 좀 더 틀에 갇히지 않은 해석을 해보고 좀 더 창의적으로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동화를 한번 해봤으니까 시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도 재밌게 즐겁게 내 멋대로 수업을 해봅시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